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 좋았습니다. 이럴 효과일까요? 아니면 지난달 정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회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이번 한 주는 시간이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미증시는 대형 은행들의 약한 실적 결과 경기 침체 경고에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며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 500은 0.4%, 나스닥은 0.7%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미국 CPI 전월보다 하락했고 이 한국은행도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큰 이벤트들을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코스피 8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네, 코스닥은 이번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700선을 회복했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전히 이슈에 따른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난 한 주였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0.14% 상승하면서 711.8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와 함께 이번 주 장을 분석해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이번 주 또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위원님과 만나봐야 되겠죠.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주식명가 MTNW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예. 제가 소개 멘트를 좀 바꿔봤어요. 어떠세요? 예, 2년 연속 베스트. 너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네. 황당합니다. 네, 위원님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한 주 이번 주 너무 좋았죠. 예, 좋았죠. 일단 무엇보다 이 증시가 좀 투매가 멈췄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투자 포인트 3개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배터리 쪽인 것 같아요. 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포드 쪽이랑 이제 합작법인 설립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만큼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좀 강했죠.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무엇보다 또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무엇보다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양극재 이제 솔루션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코닉 오토메이션도 이제 품절주 관점에서 최대주 지분율이 한 80%를 육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주수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가볍게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이뤄지는 업종 기업군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게 대형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막 설비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보다 배터리 쪽에 이제 신성장 동력 조금 더 또 시장 규모도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배터리 관련주들은 꾸준한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도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2000년도 때는 인터넷이 신성장 동력이었죠. 그래서 신산업이 이제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스마트폰 시대가 왔죠. 그리고 나서 2020년 코로나 위기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뛰면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가 됐거든요. 이제는 뭘까요? 분명 이제 신성장 동력.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너무 많아요.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게 AI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 연내 이제 로봇을 지금 출시할 예정이고요. 인탑스에서 맡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AR 헤드셋. 팀쿡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AR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 가장 중요한 신기술이다. 다른 프로젝트를 다 제껴두고서라도 AR 헤드셋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반기 중으로 출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AR 헤드셋 관련주,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코세스라든지 좀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옵티시스 뭐 이런 기업들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종목 장세예요. 지금은 이제 지수는 폭락은 이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신성장 동력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왜 지수 대폭락이 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게 이 부분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죠. 이제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만큼 이제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는데, 이제 미국도 12월 달에 인플레가 둔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아마 올해 한 3월 달 넘어가면 좀 더 인플레 하락세가 좀 더 가파르질지 몰라요. 그만큼 이제 주택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지표로 나오는 부분이 아마 한 6개월을 잡는다라고 하면 작년 이제 4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을 해서 아마 3월 달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기준금리가 정점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오히려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항상 강조를 하시는 메타버스, 그리고 CPI 결과에 따른 인플레 둔화, 한은의 금리 인상 등 이번 주 깔끔하게 또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아침에 오셨어요. 네, 인사를 하고 계신데 다음 주 전략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다음 주 싹쓸이 전략, 무엇보다 금리가 정점이잖아요. 이제 한은 총재님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3.5%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인플레가 또 생각보다 안 잡히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은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 전기차, 로봇, 이런 메타버스 내에서도 AR 헤드셋, 이런 관련 업종들을 잘 주목하시면서, 특히 이제 경기회복 기대감이 나오면 다시 국제유가가 좀 반등이 이뤄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관심 있게 보면서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펼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미래 먹거리 그리고 신성장 산업에 주목하자라고 하셨고, 이제 적극적인 매매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매매에 나서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밑보싹 바닥 주식 싹쓸이 투자법, 오늘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1월 달이 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2023년도 글로벌 기업 애플이 언제 신제품을 내놓을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방향을 잘 봐야지만이 역시 또 올해 경제부터 시작해서 업종, 이런 부분들의 방향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애플 신제품 같은 경우가 올해 AR 헤드셋부터 차세대 또 아이폰 시리즈까지 이제 출시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AR 헤드셋 같은 경우도 그만큼 올해 이제 상반기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에어팟 하나만으로도 어떤 글로벌 기업의 하나의 매출을 거의 버금갈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시장이 애플이 참전하게 되면 이 산업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애플,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를 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 8월 달부터 설명을 좀 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 10월 달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바닥을 형성했고요. 쌍바닥을 시현했고요. 그리고 나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올라갔죠.
제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이 하단 추세 터치를 하고 그날 제가 토요일 날 이 주식 싹쓸이 방송 이 시간에 이때 터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720선 회복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돌파 200일선 지지를 받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갔죠. 그죠? 5일선, 11선, 21선. 이 200일선이 아직까지는 위에 있고 이 60일선과 100일선이 밑에 있는데 조만간 이 100일선도 올라오면서 완벽하게 정배열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추측이 돼요. 차트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렇게 정배열 상태 밀집 국면에서 막 펼쳐지는 거 좋아해요. 예. 그만큼 방향성 게임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위로 이제 가면 한없이 또 위로 가게 돼 있고 아래로 가면은 또 한없이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역배열 초기 상태 여기죠. 2022년도 9월달 이 역배열돼 있다 보니까 쫙 빠지잖아요. 잘못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을 만들고 이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한 다음에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니까 웬만해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잘 안 빠져요. 막판에 또 들어올리죠. 그런데 이제 코세스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에어팟 쪽에 협력회사이기도 하고요. 커팅 장비 공급하죠. 독점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코세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쪽에 협력회사죠. 반도체 후공정 장비부터 해서 역시 이 리페어 장비. 이 앞으로 마이크로 OLED, LED 같은 경우가 필수 장비, 필수적으로 마이크로 이제 AR 헤드셋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 장비 증설로만 올해 한 해 매출로만 거의 2021년도 한 해 매출 이상의 버금가는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전 세계에서 독점하는 기술이 딱 두 가지, 리페어 장비, 2차 전지 장비 그 두 가지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 또 삼성전자 반도체 M&A 얘기 나오면 항상 반짝반짝거리는 기업이죠. 실적도 급증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내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보면서 부채 비율이 30%대로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재무 상태도 양호한. 그런데 설비 투자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실적 대비도 그렇게 막 버블이 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퍼가 20배, 30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세스 같은 경우가 이런 기업들이 아마 미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면 매출이 3배, 뭐 영업이익 2~3배 이렇게 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신고가 패턴에 초점 맞추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제 AR 헤드셋 시장이 이제 시작이고 마이크로 LED, OLED TV 시장이 이제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세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죠. 사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이렇게 터치를 할 때, 쓰리바닥션 할 때 사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싹쓸이는 좋은 종목을 때를 산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코세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코세스 월봉 차트. 코세스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60개월 평선 지지받고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20개월 평선 돌파. 밀집 국면에서 뚫으니까 이제 쭉 올라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파라볼릭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 상태에서 20개월 평선 지금 막 돌파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이때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기 보조 지표거든요. 보조 지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역시 이번 달 이제 20개월 평선 뚫어버린다.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면 이번 달부터 시작이죠.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변곡점에서 노려야지만이 이런 상승 마디를 노려볼 수가 있지. 이 과열권에서 번쩍번쩍거릴 때 노리게 되면 단기 이제 상승을 좀 맛보다가 쭉 미끄러지면 손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때려 산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옵티시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형태로 이어지면서 721선을 지금 뚫기 직전이죠. 주식 싹쓸이 720선 첫 돌파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720선 돌파할 때 아래꼬리 소양선이라든지 아래꼬리 대양선 나오는 기업들을 잘 봐야 돼요. 밀집돼 있잖아요, 이것도. 벌어지지가 않았죠. 이제 MACD가 막 0을 돌파하면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은 쓰리바닥 패턴이죠.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 이번 달 지난달에 음선을 감싸는 양선이 나오죠.
MACD가 이제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렇게 50까지 올라오죠. 이렇게 50 이상으로 올라오죠. 50 이상으로. 밀집 국면에서 항상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고 파라볼릭 양전환이 전환되고 그때부터 이제 쭉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코세스랑 옵티시스를 주목하냐면 이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성장, 동력,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만큼은 실적이 급증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무 상태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역시 사업을 확대하면서 세계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세계 최초 디지털 광잉크를 상용하면서 기술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다. 코세스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OLED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리페어 장비를 개발했다. 전 세계를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도 중장기 밀집 국면 바닥이니까 또 쓰리바닥 패턴도 형성이 되니까 금상첨화라는 거죠. 그래서 단언컨대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하면 코세스, 옵티시스를 빼놓고는 다른 뭐 종목을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수익률은 약간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런 종목들이 명분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옵티시스까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MS 설명 드려보겠는데요. 이 DMS. 갑자기 애플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날까요? 예. 애플 같은 경우가 차세대 아이폰 시리즈, 역시 아이폰 시리즈에 이 BOE라는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번에 수주를 따낸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런데 이 DMS 같은 경우가 거기에 이 BOE 쪽에 세정 장비를 대규모로 또 공급하는 기업 중 하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 쇠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작년도도 급증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다 하지만 이 기업은 LG 쪽과 이제 중국 쪽의 최대 협력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또 좋아지면서 720원 뚫었어요. 바닥에서 여기서 이 노란색. 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네. 막 5일선 회복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스토캐스틱 지표가 맨 밑에서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죠. 급속. 그런데 이 2022년도 10월 달 중반쯤에는 누가 샀을까요? 예. 최대 주주, 예. 대표이사의 개인 회사인 법인이 30억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이사가 30억 정도를 요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5천 원대 중반대에서 6천 원 초반대까지 30억.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죠. 예,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한전 쪽의 기술 이전과 함께 독점 사업권을 따냈죠.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해외 진출까지 노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가장 핫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풍력 쪽에 특히 해상 풍력 쪽. 무엇보다 이제 원전 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또 UAE 쪽에 셀지 외교로 이제 앞으로 또 참여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원전도 원전이지만 신재생 에너지인 것 같아요. 원전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해상풍력 관련 중에선 앞으로 DMS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주식 싹쓸이 721선을 뚫어버리는데 주포가 여기서 잔뜩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721선 돌파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의미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때요? 월봉 차트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설명드려볼까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 올라오죠.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했죠. 20개월 이평선 뚫고 파라볼릭이 양전환 전환되고 여기서는 반대로 꼭대기에서부터 파라볼릭 꺾였죠. MACD 데드크로스와 함께 투자 심리 에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2020년 5월 달에 상승 전환이 됐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100%에 가까운 랠리가 한번 나왔죠. 지금 위치가 딱 좋은 위치죠. 이제 20개월, 60개월, 200개월 이평선 다 돌파와 함께 MACD 골든크로스 상승화살표 스토캐스틱 투자심리 50 이상 올라오죠. 아직 밀집돼 있잖아요. 밀집돼 있는데 주보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는 아쉽지만 삼성이 해야 되는데 BOE 쪽 요즘에 아이폰 수주와 함께 OLED 굵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도 공급을 하고 LG 쪽에도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상단 추세가 저 위에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가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지금 퍼가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5배도 안 될 정도. 그리고 BPS 같은 경우도 13,000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PBR도 0.5배 정도밖에 안 돼요. 청산가치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싹쓸이, 이 기업 내용도 중요하고 좋은 기업들을 바닥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간혹가다 유혹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사로잡히느냐. 내일 당장 급등을 할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나쁜 종목을 때를 사야 될까? 그런 유혹을 받지만 뿌리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때를 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DMS 같은 경우도 지금은 때다라는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명강의 오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01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7501님의 종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 30%, 매수가 19,300원입니다. 목표가가 올런지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연까지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원전하면 이 종목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붙고 있고 기관도 러브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17,150원이었고 다음 주에 또 원전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제가 2020년도 때 좀 관심을 가졌어요. 2020년이요? 근데 지금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쪽에 분명히 이제 다음 주라든지 이제 원전 쪽에 뭐 UA 쪽이라든지 체코 원전 이런 쪽에 뭐 수주 기대감과 함께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최근 들어 임원들이 좀 장내 매도를 했을까요? 왜? 15,000원대에서 좀 매도하는 모습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용돈이 필요해서 뭐 갑자기 이제 매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기업은 예전에 2022년도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확 꼬꾸라지기 전에 한번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그냥 이슈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리고 바닥권에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 8월 달에 이제 쫙 올라가면서 그때 꺾일 때부터 이제 보지 않았던 이유가 왜? 임원에 좀 매도 물량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1선. 이 바닥권이 여기가 이제 매수권이란 말이에요. 좀 13,000원대. 거기서가 이제 매수권인데 지금 19,000원대 정도에서 봤다라고 하면 일단 좀 가격대가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아무리 임원이 매도를 해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 대비 뭐 퍼가 10배 이하의 극도의 저평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 일단 지수 흐름이 아마 주말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해서 아마 다음 주에도 좀 상승 전환 계속 시도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원전 이슈로 순간적으로도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급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뭐 19,000원대 정도에서는 왜 물렸다 올라오는 거면 일단 매도 기회를 노려봤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하는 거 보고 뭐 재매수 기회를 노리든지 19,000원대는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 밑에 723 부근이죠. 이렇게 14,000원대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만약에 안 내려오면 뭐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원 대량 매집 뭐 임원들의 최대 주주 뭐 자사주 매입 혹은 뭐 기관들의 대량 매집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대응 전략을 다른 종목 위주로 또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임원들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올 때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19,000원대에서 매도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잘 리스크 관리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침에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맥스트 32,000원에 15%예요. 맥스트 32,000원에 15%요. 네네. 네, 이 종목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산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요. 네. 이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이런 저기가 많이 또 유행이 돼갖고. 아, 이때 한창 메타버스 테마가 네. 떠서요. 네네. 아, 제가 빨리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네. 위원님, 이 종목 매수하신 지 꽤 오래되셨다고 하셨고, 사실 이 종목은 우리 위원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메타버스 테마로 엮이잖아요. 예. 그런데 매수가가 32,000원이면 매수가가 꽤 높으시고 어제 종가가 12,200원이었거든요. 예.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이 종목 어떻게 좀 손실을 다 만회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정말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어. 예. 중요한 부분이 이 맥스트가 지금 투자자분이 실패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은 종목을 때를 사야 된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적도 대규모 적자가 나면서 매출이 20억, 30억밖에 안 나오는 겹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신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다, 업종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적도 안 나오면서 그러면서 좋은 종목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장 매출이 뭐 계속 20억, 30억인데 그런 기업들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때도 잘못 사신 거예요. 나쁜 종목을 때를 잘못 샀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세스 같은 경우는 어떠죠? 실적도 이제 급증을 하면서 좋은 종목이 때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10%, 20%쫙 올라가는 건데 맥스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예전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때 무상증자 한참 보고 급등을 한 다음에 무상증자 한다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붙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만 원대, 2만 원대 아직도 물린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또 많을 거고 위에 이제 저항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테마주, AR 레드세 뭐 애플이나 삼성이 얘기 나오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의거해서 좀 접근해야 되는데 기간 쪽에서도 매수가 안 들어오죠. 그렇다고 최대주가 지금 대량 매집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거래량도 한번 불쑥했다가 또 다시 또 꺾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정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실적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주포 세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 테마에 의존해서 매매를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나 삼성이 AR 레드세 출시하면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이전 저점이 1,300원대죠. 1,200원.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말로 이런 기업들이 다시 1,000원, 2,000원, 3,000원까지 떨어져도 누구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1,300원 그리고 나서 저 위에 200일선 부근이죠. 16,000원대 정도 일단 10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 라인대까지는 일단 추가 반등을 또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라인대 돌파하면 좀 더 또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 이제 상반기 애플과 삼성의 이제 신제품 출시 그 시점에 맞춰서 향후에 매도 기회를 또 노려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수익을 보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예.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나요? 제가 볼 땐 일단은 뭐 테마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상담 잘 참고하셔서 손실을 최대한 좀 줄이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7님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20%에 45,000원인데요. 요새 정말 핫했던 종목입니다. 이번 주 신고가를 터치했고 뭐 삼성전자, 유상증자 소식까지 있었는데요.
어제 종가가 54,700원. 그렇다면 이미 뭐 수익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다 뿌듯해지는데 예. 여기서 수익을 좀 챙겨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예, 일단 제가 자세히 네. 설명 드려볼게요. 예, 주식은요, 이 좋은 종목을 때려서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해요. 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밑에 있을 때 투자를 했거든요. 3만 원대에서. 그만큼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라고 해서 당장 다 대박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 예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 SNS텍 같은 경우는 또 EUV 소재 관련주 잘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도 삼성전자가 37,000원대에서 지분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나거든요. 왜? 당장 실적 대비 버블이 일어나면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갑자기 호재가 나왔죠. 갑자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박박히다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할지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침 시가 형성될 때 2023년도 1월 3일 날 37,000원이죠. 그리고 4만 원대.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추격 매수를 했을 텐데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추격 매수를 해서 더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신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바닥을 사서 이 상승마디를 노려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격 매수를 해서 더 이제 수익을 낼 거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 실적도 거의 뭐 전무하기 때문에 아마 좀 버블이 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퍼가 수백 배를 기록하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정고점 부근 57,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밀린 만큼 이 라인 때 돌파하게 되면 차트상으로는 또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전 저점이 깨진다. 48,000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추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당장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적정 주가라는 게 없어요. 이변성으로 가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꺾이면 또 밑으로 쭉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단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3만 원 정도를 좀 어느 정도 단기 좀 앞으로도 좀 바닥권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아우 잘 잡았다. 저라면 수익 실현한다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 위원님이 네. 좋은 좋은 종목은 때를 사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전 저점이 깨지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시고요.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펴셔서 수익을 조금 더 또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1님의 종목 아렌투 테크놀로지 매수가는 11,500원, 비중은 20%. 매도 타점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에게는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라서 찾아봤는데요. 무선통신 장비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어제 종가가 9,890원이었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좀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위원님, 저는 좀 처음 보는 회사라서 예. 위원님의 분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해주세요. 저도 지금 거의 안 봤던 회사인데 네, 문득 제 기억에 지금 잠깐 공시를 못 봤어요. 그런데 네네.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억상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5G 관련주인가요? 5G. 예, 그죠? 5G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닐 거예요. 아직 당장 뭐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돼 있는 기업은 아니고 지금 주당 순이익이 한 2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퍼가 한 40배, 한 5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500원대에서 샀다는 건 좀 아쉽죠. 예. 제가 왜 아쉬운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1,500원대 부근은 예전에 2022년도 10월 달에 아마 제가 볼 땐 10월 19일 번쩍거릴 때 한번 사시지 않았을까? 왜 그날 갑자기 이제 시가가 상한가를 뜨니까 갑자기 상한가 쳤 다음에 쭉 밀리니까 거기서 좀 이제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대음선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종가로 포기했었어야 돼요.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물론 그 다음 날에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다시 또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파를 못 하죠. 포기를 해야 돼요. 예. 아쉬운 마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또 다 돌파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대량 거래 대음선은 단기 고점 신호거든요. 매도세에 확 눌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막 극도로 저평가돼 있고 막 실적이 급증하면 모르겠는데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비싼 상태에서 대음선 맞고 떨어지면 일단 경계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수개월 동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차라리 거기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도전하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음선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기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99% 차지하는 거고요. 차트가 1%입니다. 방향에 따라서 기업 내용을 보고 차트는 후행성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따라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비게이션을 따고 그냥 우리가 모르는 길을 그냥 따라가듯이 어느 정도 이제 길을 알면 내비게이션을 참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업 내용을 항상 먼저 분석해보고, 그리고 차트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D 테크놀로지는 일단 올라갈 때도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만만치가 않아요. 11,000원대, 13,000원대 이 부분을 일단 매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저점 지금 또 깨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9,000원대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역배열 초기이기 때문에 또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매수가가 조금 아쉽다. 그리고 너무 고평가가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9,000원에서 리스크 관리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찾아서 올해 또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종목 들고 잠시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위원님의 종목 AS를 자세하게 받아볼 시간이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에 매수했던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바로 IS 동서입니다. 매수가는 33,850원, 최고가 기준 5%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4%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3,65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위원님 지금 매수가보다 어제 종가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좋은 종목이라면 네. 지금 살짝 눌렸을 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IS 동서, 네. 동서한테 잘해야 돼요. 동서요, 갑자기? 네, IS 동서 같은 경우는 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표이사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그게 이제 28,000원,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이 100억 들어왔어요. 그게 3만 원대. 그럼 왜 들어왔을까요? 예. 저평가돼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나서 매출이 해마다 급증하잖아요. 이제 2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매출은 줄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4분기 건설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 주가가 이제 실적이 4분기 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이제 내년 올해 혹은 하반기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제 건설업황도 하반기나 내년도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폐배터리 쪽에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폐배터리는 결국에는 한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테마거든요. 그만큼 이제 폐배터리 관련 회사 중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수년간 거래량이 없다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도 연기금 수급 이탈 없이 오히려 추가 매수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도 눌러주면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크게는 안 눌러줄 것 같습니다. 왜? 주포 세력이 잔뜩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중장기 하단 추세에서 이제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달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IS 동서는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평가돼 있고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알짜배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눌러주면 기회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 우리 위원님의 이런 분석 잘 참고하셔서 이 종목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2월 26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코세스인데요. 매수가 9,040원, 최고가 기준 2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도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종가는 1,950원, 뭐 거의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 예. 코 들어간 종목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해 주시고 예.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그럼 예. 정말 좋은 종목이겠네요. 네, 그렇죠.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 코세스도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제 코세스는 지금 차트가 이뻐가지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자꾸 말문이 막히네요. 차트가 이렇게 지금 정별 밀집 국면에서 막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제 정별 상태에 들어가죠. 이 100일선이 이제 721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만 나오면 거의 사실상 이제 완벽에 가까운 정별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제가 종목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도 설명드린 대로 역시 잘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종고점을 뚫었죠.
주식은 정고점 돌파하면 추가 반등 기대하는 거죠. 아마 올해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규모 증설과 함께 삼성 그리고 애플이 ARD 셋을 출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미칠 것 같습니다. 그때를 아마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보면서 지금은 매도를 논할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 종목은 차트가 정말 예쁘다. 우리 위원님이 코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네, 이 종목 전고점을 뚫으면 추가 반등을 기대해보자.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2월 12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DNC 미디어인데요. 매수가 18,650원, 최고가 기준 62%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수익권인데요. 다만 우리 위원님 콘텐츠 쪽이 요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26,70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이제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을 해봐야 될지요? 예, 이 DNC 미디어도 자세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DNC 미디어가 제 하반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베스트를 만들어준 종목이 아닌가? 특히 4분기. 4분기 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와중에 DNC 미디어라든지 키스트 이런 K 컨텐츠 관련주들을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발굴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4분기 딱 상승률 나온 종목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만큼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간 수급 이탈이 다 없어요. 기간 수급 이탈이 다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카카오 쪽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죠. 그만큼 앞으로 신작 나 혼자 레벨업이 올해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제 이 제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올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영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을 베스트로 만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DNC 미디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도 관심 갖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 저희 방송이 없어요. 예, 아쉽네요. 다음 주 없는데 네, 이제 네. 설 연휴를 맞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 선물로 오늘 네. 종목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을 보니까 이 종목 진짜 좋은가 봐요. 이 예. 종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설 선물 드리려고 제가 네. 좀 완벽한 종목을 다시 한번 또 갖고 왔는데요. 코세스. 예. 보이콧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콧 해야죠. 지금 두 번이나 계속 설명드려서 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 종목 코세스 받고 예. 이번에는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 주셨을지 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옵티시스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옵티시스, 네. 이 기업도 이제 완벽하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일단 저평가돼 있거든요. 실적이 막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역시 코세스랑 똑같이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계 최초로 광링크 개발 핵심 기술을 모두 갖춘 유일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다는 거. 저는 왜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돼 있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평선 이제 밀집돼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후에를 또 오전 9시에 M10W 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숫자 들어가는 종목은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또 숫자예요? 예, 끝에가 쓰예요. 코세스, 옵티시스. 아. 역시 그래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 종목은 이평선이 밀집돼 있으니까 또 관심 갖고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옵티시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오늘 굉장히 댓글이 활발한데 우리 위원님이 코세스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코세스 보고 또 세스라고. 그런가요? 또 한 번. 예. 네, 코세스까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좋은 종목일지 기대가 많이 돼요, 위원님. 예, 이 기업도 제가 굉장히 눈여겨있게 오. 보고 있는 기업인데 대성 하이텍이에요. 대성 하이텍.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부터 해서 방산부터 해서 로봇 반도체 배터리 안 엮여 있는 게 없어요. 초정밀 가공 부품이죠. 얼마 전에 이제 회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같이 금탑 산업훈장을 같이 받았죠. 그래서 사진 찍고 오셨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보배 같은 기업이다라고 인정을 한 기업인데 실적이 이제 지금 해마다 급증하고 있죠. 근데 아마 올해쯤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 이 방산 로봇, 방산 쪽에 대규모 공급 계약 가능성 얘기가 작년 연말 하반기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이 지금 전기차 주행 거리를 30% 늘릴 수 있는 그런 신기술 부품 코일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요. 현대차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상한가를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무엇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또 이제 컴팩트 머니싱 센터라는 복합 공작 기계죠. 그 부분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거기에 또 이제 앞으로 힌지, 폴더블 폰에 또 힌지. 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업 추진한다 얘기 나와요. 안 엮여 있는 게 없죠. 근데 앞으로 로봇 중에서 또 뭐가 중요하느냐 생각을 고민 해봤는데 방산 로봇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방산 로봇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될지 모르거든요. 그쪽에 미국과 만약 공급 계약 체결하면 굉장히 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죠. 바닥에서 이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트를 지금 당장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차트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입니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재료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굉장히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번에도 또 숫자 들어가는 종목이네요. 예, DMS, 이 영어인데요. 이 DMS 같은 경우도 완벽한 기업이죠. 제가 아까 종목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적이 빠지나요? 아니면 뭐 재무 상태가 안 좋은가요? 신사업을 투자를 안 하나요? 아니면 차트가 꼭대기인가요? 수급이 안 들어왔나요? 다 들어왔잖아요. 예. 주식도 팔방미인, 모든 게 빠지지 않는 기업들을 봐야지만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도 상승의 질이 중요하다. 나쁜 기업 가지고 수익 내서 뭐 기분이 좋을까요? 떳떳하게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자녀분들한테 떳떳하게 수익을 냈다 이런 자신 있게 얘기를 하려면 좋은 기업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뭐 잡주라든지 뭐 이상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냈다. 좀 부끄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 한 해 가장 부끄럽지 않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좀 자신 있는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숫자로 끝나는 종목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팔방미인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우리 존중님의 관심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예, 지금 거의 뭐 보물 상자를 다 풀고 있어요. 하나 더 열어주세요. 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스텔도 설명 좀 들어보겠는데요. 예, 휴스텔도 제가 작년도에 주식 싹쓸이 180% 상승세가 나왔던 지금 명예의 전당에 종목이 올라간 레전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렇게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을 또 보니까 야, 지금은 오히려 2021년도 때 그때 2021년도 보는 것보다 더 저평가돼 있어요. 퍼가 1배에서 2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년 실적 대비. 그런데 3천억 대규모 증설을 한다. 어디에?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서. 강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네옴시티 쪽의 수혜주로 볼 수도 있죠. 지금 사우디 아람코의 사빅에 강간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옴시티 수혜주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재료도 있고 근데 최대 주주가 850만 주. 유상증자에 초과 청약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으로 먼 미래를 본 거죠. 이제 경기회복세가 이뤄지면 그만큼 국제유가도 반등세가 이뤄지면서 LNG 가격 지금은 떨어지고는 있지만 다시 또 수요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이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대규모 지금 투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휴스텔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완벽한 기업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레전드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두말할 거 없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또 댓글을 보니까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언급을 해주시거든요. 저도 관심 갖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또 준비돼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항상 사람은 안을 보셔야 돼요. 주식도 너무 겉만 보시면 안 돼요. 내실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심이고 진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해 제가 진심으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하반기 베스트부터 해서 작년도 2연패 달성했다는 건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이거든요. 누구나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만큼 올해는 제가 10배거 도전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전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우리 공명정지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에 시작을 합니다. 올해도 정말 좋은 종목들, 이 10배거 종목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면 잠시 뒤 9시에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